사진가 이창수.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그 내면을 담아내는 사진가. 이것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로 이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됐고, 한 걸음이 도대체 뭔가를 지금 한 보름 내내 그 생각만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저 스스로도 걸었거든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두는 순간 그게 곧 힘듦으로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저 단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했던 거를 내려놓자, 없애버리자. 그것이 내가 14자를 마무리하는 한 걸음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공식적으로 이제 14자를 처음에 목표로 잡고서 진행을 해왔고, 이번 산행이 이제 에베레스트 로체 쪽인데 이제 12자까지 끝냈고 이제 마무리 산행이 되죠. 에베레스트 로체. 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히말라야를 향한 13번째 발걸음.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담는 마지막 사진의 여정이지만 이창수 사진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행기는 6시간 30여 분 만에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네팔 카트만두. 잠시 떠나온 사이 잊었던 기억과 도시의 숨이 다시 찾아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남부아시아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아래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지만 힌두교가 종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힌두 왕국입니다.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네팔. 10개의 세계유산과 종교의 성지가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순례자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른 새벽, 히말라야 트레킹의 거점 루크라로 향한 첫걸음을 뗍니다. 오늘 첫 비행기를 타야 돼요. 왜냐면 저 날씨가 어쨌든 새벽에 좀 좋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가 좋고, 이 저 루크라 지역 갈 때는 날씨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쪽 우리 한 2,600-700대는 공항으로 루크라 공항에 들어가는데 안개 끼고 막 이러면 계속 며칠씩 딜레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찍 출발하는 게 나아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히말라야 트레킹은 카트만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루크라 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부터 걸어서 팍딩, 남체바잘에 도착해 이틀간 고소 적응을 합니다. 다시 3일 길을 걸어 디보체, 딩보체, 추쿵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로체 남벽을 촬영 후 로브체, 고락셉에 도착.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 전망지 칼라파타르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적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14자 사진의 마침표를 찍고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특별하게 이번 일정엔 후배 박길종 씨가 동행합니다.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그도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시작은 루크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국내선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거리는 200km. 걸어서는 4-5일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은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월. 매서운 추위와 바람에 도전하는 여행자는 이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듭니다. 루크라인 비행기에 싣는 짐의 양은 1인당 15kg. 예전에 허용량을 초과하여 비행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무게가 많이 나올지 걱정되는데 적당히 나누어가지고요. 이제 무사히 잘 실었습니다. 이제 루크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긴장되고 설레이고 그래요. 저희가 새벽에 나온다고 호텔에서 아침 못 먹었는데 이렇게 또 챙겨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침이에요. 그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그러나 뭐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계곡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롤링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다들 불안해하지. 소리도 앙앙 지르고. 그러나 뭐 무사히 잘 내릴 거예요. 여기가 지금 남치바자리야. 우리가 저 이틀째 가는 날. 여기서 고소 적어. 오케이. 탑승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제 시간에 탑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곳뿐 아니라 루크라의 날씨도 좋아야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기다리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재미있으면 부탁해요. 제 생각에는. 이창수 사진가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안내할 현지 가이드 모던. 15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순탄합니다. 루크라인 비행기 탑승구가 열립니다. 그 비행기에서 해 뜨는 쪽을 바라보려면은 오른쪽 앉아야 돼, 왼쪽 앉아야 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아니고 왼쪽. 총 15명이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는 지정된 좌석이 없습니다. 왼쪽에 펼쳐진 히말라야를 보려면 바쁘게 움직여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소형 비행기는 조종석과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처음 타는 사람은 많이 흔들려 긴장되지만 비행기와 한몸되어 히말라야를 보는 것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Okay. 드디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히말라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카트만두에서 30여 분을 날아오면 산허리에 자리 잡은 루크라 공항이 보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불과 500m. 그 앞은 낭떠러지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길.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13번째 밟는 히말라야. 설렘은 배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와 고쿄리로 가는 길의 시작점은 루크라입니다. 해발 2843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산악지형과 짧고 경사진 활주로, 잦은 기상이변으로 여행자들 사이에는 매우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은 평범한 목초지였는데 트레킹의 길이 열리자 상점과 카페, 롯지 등이 즐비한 번화한 마을로 현재 이릅니다. 벌써 숨이. 혼자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여행자는 이곳에서 포터와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행은 미리 고용된 짐꾼과 요리사 등 8명과 히말라야 여정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야? 여기서 짐을 여기서 놓고 차하고 차 한잔하고. 포터들이 짐을 꾸리는 동안 노지에 잠시 머뭅니다. 노지 안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의 흔적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도전의 정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창수 사진가는 이번 여정의 목적을 시작점에 상기시킵니다. 3년에 걸쳐서 히말라야 14자 베이스를 가다라는 그 밀레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요번이 이제 14자 끝내는 로체하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거를 해서 이제 14자가 완성이 되고 6월 26일 날 전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이 큰 산이 갖고 있는 그 속내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산에 뭐 봉우리만 보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많은 생각들이 곧 산의 진실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진실을 보다 이거를 지금 계속 안고서 가고 있고 이게 완전히 정해진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사진 찍을 때 입장은 진실을 보다 쪽으로 가고 있죠. 히말라야에서 찾고 싶은 진실과 내면의 숨결. 사진과 마음과 눈과 걸음을 통해 이제 시작됩니다. 일행의 짐은 야크와 물소를 교배한 족교가 짊어집니다. 야크는 고산동물이라 해발 3,400m 이하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높이에 상관없이 활동 가능한 족교가 많이 쓰입니다. 지금 루크라 공항이 한 2,800대고요. 지금부터 가야 될 때가 이제 팍탱이라고 한 2,600m 되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가요. 정말 이제 이 모두가 무사히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해요. 햇살도 이들의 여정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내립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9일길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수많은 히말라야의 얼굴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대자연의 장관.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채우려 떠납니다. 국립공원 경내라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거 계속 체크. 근데 몇 개 지점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계속 체크를 받아요. 너 되게 중요한 여자. 뭐다? 이게 누구지? 그 파상나무. 그지? 파상라무지. 그 네팔에서 여자 중에서 처음 에베레스트 올라. 그지? 파상라무. 네. 드디어 우리가 첫 관문을 지나가는군요. 그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설레이고. 작가님은 많이 와 보셨죠? 몇 번? 3번? 몇 번을 와도 항상 다른 모습으로 반겨주는 히말라야. 이전의 기억은 잠시 비우고 눈과 마음에 새 것을 담습니다. 그 마을 좀 봐봐. 아 너무 이쁜데요? 왜냐면 이 높은 산에 안 만들어놨잖아. 하나 노후가 막힌 거야. 그러나 하나 하지. 그럼 어디 산 봐봐. 저기 농사 지으시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산이 높다고 뭐 그친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곳곳에 저 멀리도 보면 곳곳에 사람 사는 곳이 있거든. 사람 사는 곳은 곧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시간과 함께 흐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히말라야의 삶이 곳곳에 스며든 풍경으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네팔이나 히말라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다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속들이 많이 이 지역마다 다 특색이 또 다르더라고. 또 다녀보니까 다 같은 히말라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 마나슬루 지역은 또 뭐 어떤 또 다른 계곡의 느낌이 나고 어디는 또 무슨 느낌이 나고 K2는 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참 그냥 산이 아니구나. 역시 큰 산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힘들을 볼 수 있었고 느꼈었고 뭐 그래서 좋았어요. 나마스테. 네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마니차. 불교의 경문이 돌면 현세의 죄가 씻어진다고 합니다. 길에서